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지켜봤을 때 5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키워드로 한번 힌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조민규 파트너님 팹리스 영어 이름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고, 동박대장. 뭐 제가 봤을 땐 동박대박 이렇게 놨으면 박박이로 조금 라임이 좀 들어갔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자, 달리는 차에 바퀴를 바꿔라 사고 날라고 아주 아주 위험한 달리는 차에 바퀴를 바꿔라. 자, 일단 뭐 자동차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민규 파트너님, 일단 실리콘 웍스 그리고 SKC 두산 솔루션 이렇게 종목들을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조민규 파트너님 실리콘 웍스 일단 팹리스 일단 뭐 멋있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켜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팹리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이제 종목에 관련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팹리스라고 하는 건 이제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비메모리 관련해 가지고 이제 상당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반도체를 설계를 하는 회사,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하려고 하는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 파운드리라고 하죠. 그래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가동시키는 거. 그러니까 팹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은 없지만 반도체 설계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어찌됐든 상장된 기업 중에 가장 팹리스 업체 중에서 가장 대표성을 띌 수 있는 실리콘 웍스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임주아 파트너님 SKC 어떤 우리가 또 주목할 점이 있을까요? 좀 오늘 시혜성 있는 종목으로 안내를 드렸는데요. 2월 4일 날 기준으로 SKC를 포함해가지고요. 포스코, 일진머티리얼즈, 그리고 LG화학, 삼성 SDI가 테슬라 주가가 19% 날아간 걸 반영하면서 주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에코프로 BM이 한 2조 이상 수주 받은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배터리 수요는 자동차 수요를 기반하기 때문에 전방 쪽이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올라오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전부 다 이렇게 좀 미미한 실적, 뭐 성장 사업 부분의 SK텔레시스라던가 아니면 바이오랜드, 반도체 소재 부분은 실적이 고만고만하게 나왔는데요. 이 동박 부분이 거의 시장에 독점하는 급으로 회사를 인수한 게 시장을 너무 많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양태원 파트너 두산 솔루션. 어떤 솔루션을 우리가 또 해결하면 좋을까요? 아까 제가 키워드 올려드렸었던 거 달리는 차에 바퀴를 바꿔라라는 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제너럴 일렉트릭의 GE의 잭 웰치 회장이 한 얘기거든요. 어떤 회장이요? 잭 웰치. 제 웰치스 아닙니다. 웰치스 아니고. 웰치. 잭 웰치 회장이 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운영을 계속하면서 뭔가 사업안이나 혁신이 필요할 때 전체를 세우는 게 아니고 달리면서도 바퀴를 바꿔서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혁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두산 솔루션 같은 경우에 현재 5G가 달리는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또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2차 전지가 새 바퀴, 바꿔야 되는 바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지박하고 동박이 매출의 62%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동박이라는 거는 PCB용 전자제품 회로 기판이라 보시면 되고, 이게 바로 5G와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지박 같은 경우가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하는 소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같이 한번 향유해보고자 이 종목을 선정해 왔습니다. 그렇군요. 양태원 우리 파트너님 혹시 그 회장님하고 연락이 되면은 우리가 소개해주는 종목들은 날아가는 비행기의 엔진을 바꿀 수 있는 종목들을 소개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조민규 파트너님의 종목부터 일단 좀 자세하게 한번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로 우리 가져갈 때 일단 50% 이상의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말 모멘텀 역시 필요하지만 실적 부분도 역시나 필요하거든요. 어떤 점에 우리가 포커스를 좀 가져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모멘텀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제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제
비메모리 관련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상승 탄력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보다 이제 LG 계열 쪽에 납품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시장에서 평가받기로는 약간 소외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상장돼 있는 팹리스,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 중에 영업이익을 실제로 내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지난번에 이제 방송에서 설명드릴 때 어버 반도체가 이제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좀 잘 나왔고요.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꾸준하게 한 400억, 5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실리콘웍스가 하고 있는 기본적인 이 반도체가 이 디스플레이 관련된 반도체거든요. 타이밍 컨트롤러, T콘이라고 불리는 타이머 컨트롤러라든가 아니면 DDI라고 하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는 드라이버 IC 이런 칩들을 대부분 설계를 하는데요. 이 화면이 대면적이 되고 그다음에 해상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두 가지 반도체가 더 많이 사용이 되게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이 아이폰의 차기 OLED 관련해서 납품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 실리콘웍스의 어떤 실질적인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그 반도체 설계하고 있는 실리콘웍스를 설명드리는 부분에서 네네.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요. 이게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기업적인 밸류에이션을 좀 높게 받았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실리콘웍스가 이 팹리스 기업 중에서는 가장 좀 대표성을 많이 뒀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주가는 다소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좀 탄력이 좀 둔해됐거나 약간 소외를 받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있긴 있습니다. 네네. 그 부분은 이제 작년도까지 실적이 다소 좀 부진했었던, 둔화됐었던 흐름들이 있었었는데 올해서부터는 정년 대비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될 거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아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이 좀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시장 대비해서도 가격적인 부담감이 크지 않고 오히려 향후에 어떤 성장성, 안정적인 성장성을 봤을 때에는 충분한 어떤 상승 모멘텀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지금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좀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 관점 실리콘웍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임주아 파트너의 SKC 들어봐야 되는데 오늘 시장 보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LG화학, 삼성, SDI.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자체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개별주 움직임처럼 네, 좀 맞습니다. 상승 흐름이 강하게 좀 나와줬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본다면 아무래도 뭐 전장 쪽이 좀 날아가니까 좀 수혜를 받는 부분들에서는 더 날아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포인트를 두고 일단 이 좋을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2월 3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단 테슬라가 북미 공장이 맨날 만성적자였었다가 분기 실적에 흑자 전환하게 되면서 19%를 새벽에 날아가게 되면서 이제 이걸 교두보가 됐는데요.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좀 좋아진다고 하면서 같이 가게 되고 우리 시장 열리면서 LG화학도 같이 가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날 되니까 자동차가 잘 팔리네. 그럼 배터리는 하면서 2월 4일부터 SKC와 일진머티리얼스,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뭐 삼성 SDI가 다 같이 상승하게 되면서 배터리 네네. 쪽에서 매수가 이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뭘 우리가 추론하게 될 수 있냐면 2017년도 때 이녹스 첨단 소재 SKC 코오롱 PI처럼 먼저 선두로 가는 배터리 관련 회사들이 가다가 중간에 에코프로, LNF, 포스코 케미칼, 지금 포스코 캠텍이 다 같이 가게 되는 2차 전지의 대박장이 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2017, 2018, 2019 한번 2017년도에 날아갔다가 2018, 19 때 조정을 받게 되면서 관련 음극재, 양극재, 동박, 분리막 이 회사들이 캐파를 증설했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왔을 때 주문량을 충분히 반영할 수가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SKC 코오롱 PI의 동박 부분들을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게 되면은 화학 쪽 사업 부분은 뭐 폴리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뭐 수요 부진으로 좀 안 좋았고 네네. 성장 사업 부분 세 가지도 SKC 텔레시스라던가 바이오랜드 반도체 부분도 별로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박 부분에 있어서 지금 KC FT라는 회사의 지분을 100% 취득하게 되면서 동박 시장을 점유를 하게 됐었는데요. 사실 이번에 그
추가 설비해가지고 가동되게 되는 부분이 고객사한테 인증되는 데까지 한 4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만 좀 감안하셨다면 지금 매수 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매수 적기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양태원 파트너의 두산 솔루션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LED 부분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TV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역시나 올해는 휴대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OLED겠죠.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아이폰 그리고 갤럭시 양쪽에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갤럭시라든지 아이폰, 삼성전자, 애플의 올해의 뭐 예상 대수 뭐 1억 대까지도 각 회사별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전방 산업의 호황에 그 고스란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전자제품 PCB 동일합니다. 5G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요 동박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유럽에 진출을 가장 빨리 했습니다. 한 40년 전에 진출을 하면서 거기 현지 고객사에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강점이겠고요. 그러면서 동박 MS 마켓쉐어는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다라는 부분. 플러스 알파로 아까 말씀드렸던 전지박 같은 경우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이겠죠. 이 전지박 같은 경우에는 헝가리에 3월 정도에 공장을 완공할 예정이고 공장 예정 이후에 올해 3분기 초반 약 8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액이 약 200억 정도 예상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매출이 또 이 실적을 좀 도울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좋습니다. 작년도 순이익 187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올해 247억 원 그리고 내년도 356억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점진적인 실적을 계속 맛보고 있는 회사다. 그러면 주가 역시 지금 현재 신고가 돌파 바로 직전이죠. 돌파는 거의 확실시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